네, 강프로입니다.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1% 떨어져서 끝났습니다. 계속 장기 이평선을 돌파한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단기간의 상승폭이 상당히 크게 나왔죠. 업종 차트 한번 볼게요. 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삼성전자는 특히나 답답함을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정말 고생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좋은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다들 뭐 HBM 관련된 부분이나 엔비디아에 언제 납품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실 텐데 그것보다 지금 하나하나씩 정리가 되고 있는 내용들이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 상법 개정 관련된 내용이 만약에 실제 시장에 적용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삼성전자는 8만 원, 9만 원 정도까지는 정말 수월하게 올라갑니다. HBM이나 뭐 파운드리나 이런 거 없이도요. 이미 최악의 상황을 지나왔기 때문에 지금 뭐 단기간에 조금 스트레스 받는다. 그쵸? 이런다고 하더라도 물론 장기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겠죠. 근데 얼마 남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시장의 상승 이 각도를 보세요. 그쵸? 너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상황은 어쩔 수 없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시장 조정을 주기 위해서는 삼성은 시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종목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어느 정도 가격적인 부담을 느꼈을 때 그리고 기간 조정이 필요할 때 최소한의 가격 조정을 받아야 될 때 지금과 같은 상황이죠. 그렇죠? 업종 차트를 보면 명확하게 구분이 되잖아요. 아니 지수가 22평과의 이격을 보더라도 거의 한 5% 가까이가 납니다. 근데 그것도 며칠 동안 그쵸 상승한 폭이 반영이 되면서 22평에 대한 상승각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지금 5%까지 줄여놓은 거지 원래는 한 10% 이상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요 정도 그쵸 한 4일 정도 음봉이 나오고 있는 건 시장의 상승이 끝났다 그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 뭐 도움닫기를 하는 정도? 요 정도로 인식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기준에서 봤을 때 제가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된다 그랬죠? 고가가 낮아지는 부분. 그쵸? 삼성전자는 작년 7월 11일 날에 24년도에요. 88,800원을 찍고 내려왔어요. 뭐 HBM을 포함해서 성장성이 떨어진 부분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지만 이때 당시에 상법 개정 관련된 내용이 자율적으로 맡긴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실망 매물로 작용을 했고 사실상 외국인들 입장에서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요? 가장 현금화하기 좋은 종목이 어디에 있을까요? 삼성전자입니다. 그렇죠? 집중 타격을 받은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이 최악의 구간을 지나온 지금에 있는 이 주가는요. 삼성전자가 다시 23년도에 발생했었던 안 좋은 실적들이 또 나온다고 하더라도 5만 원을 깨고 추세가 무너진다. 이 상황은 절대로 벌어지지 않는다. 그렇죠? 자, 기준을 하나 잡아드릴게요. 삼성전자가 빠지잖아요. 그러면 환율이 튑니다. 그렇죠? 환율이 튄다는 건 뭐예요? 원화 가치가 1달러를 사는데 더 많이 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원화 가치가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달러 가치가 상대적으로 강해지겠죠. 그렇죠? 그래도 한국이 반도체 플러스 자동차 그렇죠? 수출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손에 꼽을 정도로 많이 해요. 그런데 한국의 원화 가치가 박살이 난다? 그럼 달러 가치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기축통화국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원화의 변동성이 급격하게 변화할 때 달러의 가치는 변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부분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뒤집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1350원 그쵸? 대략 한 1380원에서 90원 정도였을 때 작년 12월 달에 계엄이 터지면서 1430원 정도까지 올라갔고 그리고 나서 추세를 타고 1480원에서 1490원까지 찍고 나서 내려온 가격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환율이 1350원대에서 등락을 보이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환율이 어느 정도까지 움직여야 시장에서 부담을 느낄 정도 한국은 수출 기반이잖아요. 그러면 환율이 낮아지는 즉 원화가 강세가 되면 될수록 기업들의 실적은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근데 주식시장에서 조정을 줄 때 그쵸? 크게 주가가 박살이 날 때 어떻게 됩니까? 환율이 튀기 시작하죠. 그럼 자체적으로 수출 기반한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은 당연히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환 움직임 가지고만으로도요. 근데 아직까지 높은 위치에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답답해 할 거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는 절대로 매도할 구간이 아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삼성전자가 살아나기 위해서, 그쵸? 뭔가 기술 패권을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 메모리 반도체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쪽에서 기술 패권을 삼성전자에서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다시 가지고 오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는 밟았다고 봅니다. AMD의 HBM3E를 납품하는 것만으로도 첫 번째 단계는 밟았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AMD의 신제품은 엄청나게 각광을 받고 있어요.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개인 사용자의 용부터 시작해서 뭐 MI350이나 MI350X나 그쵸? 이런 부분들 지금 신제품으로 계속해서 나올 건데 여기에는 모두 다 삼성전자의 HBM3E가 들어갑니다. 물론 AI 쪽으로 들어가는 것만요. 개인 사용자용은 HBM이 너무 비싸서 안 들어가겠죠. 그러면 지금 2파전으로 나뉘는 거예요. 엔비디아와 하이닉스 그리고 AMD와 삼성전자 이렇게 나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마이크론도 살짝 이렇게 붙어 있지만 마이크론은 사실상 생산 능력 자체가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리고 하이닉스도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HBM의 생산량을 늘렸을 때 하이닉스조차도 사실상 삼성전자의 그 생산량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자금을 가진 만큼 그리고 공장에서 직접 돌려가면서 생산을 해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급격하게 늘린다고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부분은 뭘까요? 삼성전자가 이미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그쵸? 반등을 시작했고 그리고 장기 이평선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 거지 여기서 다시 추세가 꺾여 내려가거나 그런 상황은 절대 벌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파운드리 쪽에서 봤을 때도 TSMC에서는 더 이상 점유율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더 늘렸을 때는 TSMC에서 오히려 독이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가격을 높이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고객사들도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근데 어쩔 수 없어서 TSMC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삼성전자가 적자를 감수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뭐 이런 거는 그냥 제 생각이니까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으로도 저변을 넓힐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 게 조금 아쉽지만 어쨌든 방법은 있다. 그리고 TSMC의 점유율을 정말 다만 1%라도 가지고 올 수 있는 기업은 삼성전자 말고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이 막대한 설비를 놓고 그쵸? 이 노광 장비에 들어가는 이 설비 자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한 대당 뭐 5천억씩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이 5천억씩 이 한 대량 해가지고 이 수조 원 투자를 해가지고 고객사를 확보하기도 어렵고 뭐 5년 10년씩 투자해서 결과를 뽑아내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신규 업체가 들어올 수 있다고요? TSMC가 싹 다 잡고 있는데 그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러면 TSMC는 더 이상 점유율을 늘릴 수 없어요. 뭐 제재를 받는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TSMC의 점유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인텔 파운드리까지도 떠안게 생겼거든요. 근데 인텔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자존심입니다. 근데 그 인텔을 TSMC가 가르쳐줘야 되게 생긴 겁니다. 여기서 점유율을 더 높이잖아요. 어떤 일이 더 생길지 모른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TSMC가 점유율이 높아지지 않는 이 상황에서 그렇죠? 가격은 계속해서 높아질 테고 이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진짜 조금만 하더라도 이 파운드리 쪽에서 조금만 하더라도 정말 이 주가는 긍정적인 내용을 바로 반영할 겁니다. 그리고 HBM 같은 경우에도 뭐 한미 반도체와 협업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보다 AMD에 직접적으로 들어갔다는 점 그리고 만약에 AMD가 점유율이 조금이라도 올라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엔비디아도 방향을 바꿀 거예요. 엔비디아는 지금 HBM이 부족하거든요. 항상 삼성전자를 응원했고 엔비디아 입장에서 보더라도 하이닉스한테만 그쵸? HBM을 공급받았을 때 단가를 조정하거나 이 엔비디아 CEO 그 젠스당 CEO는 정말 이 장사황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 단가 이 설정에 진짜 귀재거든요. 근데 하이닉스 쪽한테만 받는다? 그럼 이거는 별로 아마 유쾌하지 않을 겁니다. 삼성전자를 응원한다는 내용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지금 모든 악재를 다 반영해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삼성전자를 지금 매도한다? 절대 매도하면 안 되는 가격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요 내용이에요.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주주 충실 의무, 상법, 유예기간, 형법 개정 없이 즉시 시행하겠다. 그렇죠? 시장에서 원하는 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새로운 정부에서 그쵸? 한국의 새로운 정부 이재명 정부죠. 여기서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주식시장을 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너무 달갑죠. 그쵸? 사실상 그렇잖아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분양, 대출, 그래야 건설사들의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 구조에서 탈피할 수 있을까? 못한다고 봅니다. 근데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해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부동산 외적인 다른 부분으로는 자금을 계속 풀고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상승하는, 시장에서 원하는, 그쵸? 올라가라고 계속해서 부채질을 하는 것도 있지만 시장에서 원하는 말을 콕콕콕콕 집어갖고 해줍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왜 조정을 받느냐? 단기간의 상승폭이 너무 크게 나왔기 때문이에요. 최소한의 이격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이지 이 구간에서 어떤 이제 끝이다 이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시장에서 생각하는 불확실한 요인들 있잖아요. 야,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원천 그냥 차단해버려요. 주식 투자 입장에서 굉장히 나이스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는 최악의 구간 이미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는 첫 번째 시작점은 장기 이평선 돌파 구간, 그리고 신고가 구간. 근데 신고가인 여기 7월 11일 날에 발생했었던 88,800원이 급격하게 떨어진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여기 8월 달이 되잖아요. 그러면 7만 원 정도까지 내려오고요. 9월 달이 되잖아요. 그럼 어디에요? 6만 원대까지 내려옵니다. 그렇죠? 딱 한 달에서 두 달 안에 신고가 찍을 거예요. 신고가 찍고 나서 그리고 나서 상법 개정 관련된 내용까지 터져 나오면 삼성전자는 최소한 여기 9만 원 근접할 때까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 갔을 때 한미 반도체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지금 똑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는 어떻게 될까요? 변동성이 훨씬 더 크겠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었던 거예요. 저 이미 한미 반도체로 20% 거의 가까운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오늘 한미반도체가 이렇게 휘청거렸죠. 장중에 한 3에서 한 4% 정도 떨어지고 나서 종가 한 2% 정도 지금 하락한 구간에 있는데, 그쵸? 1.5% 정도죠. 이 상황에서도 그냥 안 팔아요. 이미 수익 구간에 있고 삼성전자가 너무 싼데 삼성전자와 한미반도체의 관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안 빠지는 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처럼 반도체 경기가 계속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신고가 찍었습니다. 이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를 지금 여기서 판다? 절대 불가능하다. 환율이 우리가 1490원을 보고 와서 그렇지 1350원대도 굉장히 높은 환율 레벨이라는 거죠.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게 있다면 지금이라도 달러를 팔아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가격대에 있다는 거죠. 어쨌든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반도체 경기 전혀 문제 없다. 그리고 삼성전자 HBM에 대한 첫 발은 이미 뗐다. 그리고 파운드리 쪽도 TSMC가 더 이상 점유율을 높일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당연히 삼성전자 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퀄컴이나 이런 쪽으로 지금 조금씩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도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TSMC는 이미 과포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늘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다면 내가 그냥 보유하면 됩니다. 절대 매도하지 마세요. 이 상황에서 한미반도체 포함해서 반도체 중급 종목군들, 그쵸? 그리고 HBM 장비 쪽을 함께 공략을 하세요. 삼성전자 무조건 다 삼성전자로 먹어야 돼. 그럴 필요 있나요? 돈만 먹으면 되지.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상법 개정 관련된 내용을 정부 단에서 계속 시장에서 원하는 말을 해준다. 이건 진짜 너무 나이스한 일입니다. 단지 너무 안 좋은 상황을 지나왔기 때문에 고가를 돌파하는 데 시간이 걸릴 뿐이다. 그렇죠? 그리고 삼성전자와 함께 한미반도체와 같은 종목군들 그리고 주도주들을 어떻게 공략하는지는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내용들이 있죠. 주도주만 해야 된다고. 그 주도주 중에서 가장 강한 종목, 최근에 원전입니다. 그 중에서 두산에너빌리티예요. 어떻습니까? 두산에너빌리티 저 이미 150%대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150%대 수익 구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이렇게 변동폭을 줘요. 근데 어떻습니까? 2% 상승 중. 이거 오전 11시 20분이거든요. 근데 어때요? 2% 상승 중. 고가 대비 7% 하락. 종가 기준 64,700원 못 지키면 장 마감 후에 물량 중 50%만큼 매도 예정. NXT 시장에서 주문을 넣으면 되니까 장 마감하고 매도 주문을 넣어도 되죠. 그렇죠? 그리고 타점 공유할 때 매매하면 된다. 아직은 몽땅 보유해라. 그렇죠?
누구나 알기 쉽게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게 뭐 급하게 지금 해야 됩니다. 이런 거 없어요.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추세가 꺾였다고 판단이 되면 매도를 해도 그쵸? 한 가지만 포기하면 돼요. 내가 가장 싸게 살라는 것, 가장 비싸게 팔고 싶은 것 이것만 포기하자고요. 내가 10을 수익을 보다가 이게 뭐 한 9, 8 이렇게 떨어졌어요. 내가 총 수익에서 한 10%, 20% 포기를 했어. 10%, 20% 손실을 봤다는 게 아니라 내가 10의 수익을 보고 있다가 이 10 안에서 1이나 2를 포기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매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제 계좌 오픈해서. 이런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여기 보시면 장 마감하고서도 코스피 코스닥 기간 조정 중 단기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당연한 조정이다. 그리고 쭉 이렇게 보면 지난주에 방산 하나시스템은 50% 수익 매도했고 두산에너빌리티는 추세가 아슬아슬하게 유지해가고 있는 상태라서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을 매수할 필요가 없다. 이미 두산에너빌리티에 충분한 물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중이 높다는 소리죠. 그리고 코스피 조정은 기간 조정으로 이격을 줄이는 정도에서 마무리될 수 있고 2에서 3일 정도 더 될 수 있다. 이후엔 카카오 상법 개정 관련된 섹터를 공략할 예정이다. 상법 개정 관련된 거 봤죠? 그리고 여기 삼성전자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주도 섹터는 제가 매일매일 체크를 해드리는데 원전, 조선, 반도체, 화장품, 상법 개정 관련 섹터 이 안에서만 매매하는 겁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한미반도체 먼저 보시죠. 자,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쵸? 이번에 매매했죠? 삼성전자의 반등을 보고 나서 매매를 한 겁니다. 그쵸? 뭐 수익 보고 손실 보고도 있었지만 5월 8일, 6월 10일 이렇게 매매한 결과 지금 20% 전후의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아직 안 팔았어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쵸? 두산에너빌리티를 보더라도 어때요? 신고가 이후에 매수하죠. 그렇죠.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싸게 살 생각은 갖지 마세요. 그런 결과 어때요? 67% 언제? 5월 30일 날. 그리고 다시 매수를 다시 했습니다. 팔고 다시 산 거죠. 그런 결과 지금까지 보유를 했는데 150%대 수익 구간에 있다는 점. 이 모든 내용들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합니다. 뭐 하나만 더 볼까요? 반도체 쪽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확대시켰을 때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부분인데요.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군들, 그쵸? 신고가 이후에 매매하죠. 24년도에요. AI, HBM, 온디바이스 AI 이렇게 확대된 결과 자람 테크놀로지까지 상승폭이 확대되기 시작했고 이것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한 시세를 유지하고 있었을 때 이런 시세가 나오는 겁니다. 그쵸? 어때요? 75%씩. 이런 시세가 신고가 구간에서 터진다. 이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70%씩 그쵸? 이렇게 공략하기 위해서 신고가를 공략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을 봐야 될까? 그 부분은요. 여기 삼성전자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될 텐데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어려운 시장입니다. 올라갈만 하면 쉬는 구간도 있고 이 쉬었을 때는 이게 추세가 꺾이는 건지 안 꺾이는 건지도 모르겠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정부에서 주식시장을 밀고 있다. 근데 이제 한 달이 조금 못 됐다. 그쵸? 돈 벌 기간이 최소한 2년은 남아 있습니다. 그 구간에서 우리가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된다면 정말 큰 수익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절대 매도할 구간 아니고요. 삼성전자와 함께 어떤 종목, 그쵸?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